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준으로 10개 OX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지문 보시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한다. 그랬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 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는 권장되는 법정서식조차도 없었지만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모두 9가지가 있었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조건과 기한이 있었다면 조건과 기한, 그리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 밖에 약정 내용, 이 9가지가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었었으니까요. 맞는 말이고요. 2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죠. 권장되는 서식도 정해져 있지 않고 단지 시행령 22조 1항을 통해서 필수적 기재사항만 9가지가 정해져 있을 뿐이었었습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시 말해 이중계약서 작성한 거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중개 의뢰인이 매도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그 이상 금액을 보수로 인정하는 순가중개계약의 경우 이에 대한 보수는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4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이 9가지 금지 행위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중에 3번째에서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이 정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가중개계약의 결과로 받게 된 보수가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이제 금지행위 위반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5번 지문.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나 일방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다고 하는데 쌍방 대리는 예외도 없이 금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양 당사자의 사전 동의나 승낙이 있어도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 아니었었던 거죠. 6번 지문.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다. 전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진 않는다는 거죠. 초과 부분. 법정 중개보수 한도액이 8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중개보수로 받았다면 20만 원만 무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7번 지문.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가 맞죠. 33조 1항에 있는 9가지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 속하는 것이었었으니까요. 8번째, 8번 지문.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조 2항에 있는 5가지 행위는 모두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 행위였었던 거죠.
이런 위반 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했을 때는 또 50만 원의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 사유이기도 했었던 것이고요. 이어지는 9번 질문 보시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 사항에 대해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9번 틀린 지문이고요. 마지막 10번 지문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에 그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사한 거를 우리가 뒤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에서도 보실 건데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데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10개의 OX 문제 풀어보셨습니다.